여러분들 안녕, 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해설 강의 잘 보셨나요? 이걸 정리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진짜 실제 모습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 끓었네요. 고조선은 사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만들어진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는 고조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철기 문화가 이때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철기는 굉장히 주변에서 구하기가 청동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만들 때도 더욱더 쉽고, 그리고 값이 쌉니다. 그리고 더 단단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도 나오겠지만 더욱더 높은 농업 생산력,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철기 문화의 도입은 작은 나라였던 여러 나라들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고조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더욱더 강성해지던 고조선이 중국식 임금의 명칭인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식 명칭이기 때문에 싫어하던 나라가 있었겠죠. 당시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중국의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강성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 고조선이 패하게 되면서 고조선이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왜 고조선으로 넘어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했었는데, 이 진나라라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그 나라를 넘겨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탈자가 나옵니다. 수많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중 이탈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위만이 자기들의 부하 백성들을 이끌고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기록에는 상투를 트고 조선인들의 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걸 봤을 때 옛날에는 조선인이 아니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적어도 고조선으로 넘어올 때 더욱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입고 온 건 사실이겠죠. 이 사람은 나중에 고조선의 장수로 활약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돼요. 그때부터 위만조선이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중국에서 살았던 이 위만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수용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되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 한반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이 가장 강성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한나라와 연결하는 중개 무역을 하기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걸 봤던 한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일단 골칫거리기도 한데, 이 당시 한나라의 황제였던 환무제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주변 지역을 쳐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한나라가 쳐들어오자 1년 정도는 고조선이 방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런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국력차가 확실하게 되면 지배층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계속 싸우자! 아니면 항복하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와중에 당시 고조선의 왕 우거왕,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옛 고조선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9년을 설치하게 됩니다. 9년은 지역 명칭의 통칭입니다. 그래서 9년을 설치하게 되고 이제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108년입니다.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우리 한민족들은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세우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고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했겠죠. 지금도 비가 이제 주저추적 내리는데 나라가 망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생깁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한나라 돼 있는데 연나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쟁을 했을 때 이게 고조선이 많은 영토를 잃고, 잃은 영토에 원래의 영토에서 이렇게 호태에 왔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조선이 있는데 한나라가 육군과 수군을 보내서 성을 함락시켰던 게 기원전 108년입니다. 사회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부분은 왕이하 상경 대부 등 관직이 존재했던 걸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고조선이란 나라가 국가 조직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고,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경 대부들은 각 지역에 있어 힘이 셌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뭐 과거 제도로 뭐 시험을 봐서 이렇게 관리로 등용한 게 아니라 부족장 뭐 힘 센 사람들이 고조선의 왕 밑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도 존재했는데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고조선 8조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생명을 존중하고 사유재산 인정하고 화폐를 사용했고 농경사였고 계급사였다는 부분을 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철기 문화가 들어온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어떤 나라들이 발생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기가 보급된 게 당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석기 시대 때부터 청동기 때까지 어떤 도구가 도입이 되냐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됐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거는 요즘에도 적용될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약을 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20년 전, 30년 전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현재처럼 SNS가 발달하고 온라인 원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방학을 계속 했던지 위협을 무릅쓰고 마스크 껴가면서까지 학교 와서 수업을 듣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기술들과 도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20년, 30년 뒤에는 분명히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도구가 도입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꿔주겠죠. 그때도 우리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좀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을 생각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고조선 철기 문화의 도입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가 도입이 된 거는 고조선에 아직 있을 때인 기원전 5세기입니다. 이 5세기에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과 그리고 만주 지역에 보급되기 시작하는데요.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광석이 많이 발견이 돼요. 광선이 많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철광은 청동기보다는 좀 더 단단하고 만들 때 더 쉽고 주변에 많이 있고 값이 덕분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청동기는 지배층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리고 연하기 때문에 뭐 농사나 무기로 쓰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철기가 도입이 되면서 농기구와 무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널리 사용되게 됐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장량이 풍부하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의 이용이 감소했는데요. 덕분에 이런 청동기가 아닌 철제 농기구가 활용이 되면서 더욱더 땅을 경작할 때 활용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진 이런 철제 무기로 강한 나라가 주변에 있던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쟁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위로 작은 나라로 묶여 있었던 나라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기구로 인해서 생산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화가 어땠는지는 유물과 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시대 구분을 위해서 굉장히 도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동기 때도 활용되었던 민무늬 토기가 아직도 활용이 됐고요. 거기 말고도 덧띠 토기, 검은 간토기 등이 사용이 됐고 무덤 양식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널판지로처럼 만들었던 널무덤 그리고 장독대를 2개 겹친 것처럼 보이는 독무덤을 만든 독무덤 포이즌이 아니고요. 장독대 할 때 독자입니다. 그래서 폭에서 사람들을 넣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건 아마 지배층의 무덤, 작은 거는 아마 지배층 중에서도 아마 어린애들 무덤으로 많이 활용됐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니면 뼈를 추려서 넣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화면으로 이런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바로 덧띠톡입니다. 여기 띠가 있죠? 덧띠톡이고요. 이게 바로 아직 사용되었던 민무늬 톡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특이하죠? 검은 간톡입니다. 무덤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로 널판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널무덤이고요. 우리 널은 앞으로도 삼국시대의 무덤 양식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게 바로 장독대 2개를 겹친 것처럼 보이는 독무덤입니다. 철기시대 때 나왔던 유적과 유물입니다. 이러한 철기시대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농업 생산량을 향상시켰고 전쟁이 빈번하게 됐다는 거 설명드렸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새로운 국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문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 모습을 줍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철기라는 문화가 도입됐을 때 어떤 사회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사회 변화와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흩어졌던 여러 나라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야 될 거, 이 철기 문화가 당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고조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서 어떤 자연 환경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